네, 오늘 2부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를 한다면 100% 동의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꾸리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좀 복잡한 사건이어서 간략히 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인터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설립해서 추진한 사업이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 그리고 SK증권이 3년간 총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보유한 지분은 1%였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이 소유주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게 바로 SK증권의 특정 금전 신탁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의혹 제기하고 있는 쪽과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쪽 입장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TF 소속이죠, 윤창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게 워낙 복잡한 사건이어서 일단 크게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수익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업자 선정 과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 간의 관계. 이렇게 이제 큰 3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지금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수익률인데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다, 이런 그 입장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1만 5,345%입니다. 1,153배. 예. 지금 SK증권 특정금전 신탁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게 주주 명단에는 SK증권 주식회사라고만 나옵니다. 네. 6% 지분 그리고 3억을 집어넣습니다. 음흠. 그래서 다들 3억이 SK증권 회사 돈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화 동인 1호에서 7호라는 법인 7개의 돈이에요. 그 7개의 법인은 칠란성 쌍둥이입니다. 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법인입니다. 예. 주소도 똑같습니다. 성남의 플라자, 네. 거기 패밀리 플라자 201호에서 4호, 거기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특정금전 신탁이라는 것이 이제 좀 복잡해서 길게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네. 한마디로 펀드입니다, 펀드. 그렇죠. 1인 펀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화천대유 소유주와 그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머지 6명, 토탈 7명이 4천억이 넘는 수익을 챙겨갔다, 이거죠, 정리를 하면. 예, 화천대유와 나머지 법인 7개. 예. 법인 7개 하나마다 전부 주주 100%짜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개인 돈이 법인 돈으로 들어간 후에 법인 돈이 특금 신탁 가입을 해서 특금을 통해서 SK증권 이름으로 투자가 됐는데, 네. 다들 SK증권이 투자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소유주가 따로 있더라. 예, 알겠습니다. 이 칠란성 쌍둥이가 따로 천하 동인 연합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7개의 법인이 3억, 토탈 3억을 넣고, 그리고 가져간 돈이 3,463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리께도 대정부 질문 때 질문을 드려서 11만 5,345% 수익률 이런 거 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총리께서도 가만히 계시다가 이거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예. 예, 제가 거기에서 역시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근데 일단 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애당초 이제 계약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천억 넘는 돈을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를 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을 가져갔습니다. 예, 나머지를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한 그러니까 업체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수익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계약서를 인정하고 하는 발언이시죠. 네. 계약서대로 집행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집행됐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왜 계약서가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써 있었느냐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계약부터가 불합리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통주가 7%입니다. 네. 연합군.
우선주가 93%입니다. 네. 93%가 가져간 돈이 얼마 되질 않아요. 2천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7% 정도 그 보통주가 가져간 돈이 4천억입니다. 상식적으로 93대 7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보통주가 7%짜리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예. 그다음에 SK증권으로 포장돼 있었는데 SK증권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들이었다. 그리고 법인들이 다 뒤에 숨어 있고 그 법인의 주주는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전체 일란성 쌍둥이 1번 네. 천화동인 1호의 경우는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화천대유가 100%를 소유하고 있고 화천대유를 100% 소유한 주주는 김만배 대표입니다.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리를 하나를 찾았고 나머지도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3억을 넣어서 3,463억을 가져갔다면 왜 그 얘기부터 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법인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컨소시엄 참여하고 그러면 적어도 뭐 몇 년 좀 되고 뭐 그랬으면 좋은데 공모 일주일 전에 법인이 설립이 돼요. 예. 그리고 무선협상자 지위를 심사 하루 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데 알아봤어요. 예. 이 정도 1조가 넘는 사업을 하는데 예. 아니 어떻게 그래 주주가 누군지 어떤 돈이 오는지 능력을 있는지 그 어떻게 하루에 심사를 하냐 그랬더니 보통 2주씩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법인은 또 언제 설립됐나 봤더니 일주일 전에 설립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계약 구조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계약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느냐? 그렇게 써 있는 내용이 이상하다. 그대로 집행된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내용 자체가 이상하다. 애당초 계약 내용을 구상할 때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바로 그 계약 내용의 구상 자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느냐 알아봤더니 제가 놀란 게 보통주 우선주 이런 거를 있는데 보통 한 7대3은 된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된 게 1조가 넘는 사업을 하는데 3억을 들고 온 회사한테 6%를 주고 그 3억의 뒤에는 그 개인들이 다 숨어 있고 법인의 이름으로 그리고서 그 3억을 들고 온 분들이 3년쯤 지나서 3,463억을 가져갔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보고서 참 성공한 투자다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 돈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야 되며 그분들이 이 돈 가지고 도대체 뭘 하셨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 법인의 대표이사 경영자는 나와 있는데 주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새 좀 주주 명단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주주 명단으로 지금 제보들이 들어오는 분들 중에 다가 뭐냐? 다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는 못합니다만. 관계자라는 게 성남시 관계자로 말씀하시는 예, 성남시에 다 등장합니다. 뭐 사진에도 등장하고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저희 당에서 국감 증인으로 다 신청했다가 전부 잘린 그 명단이 있어요. 한번 그 혹시 관심 있으신 그런 훌륭한 애청자들께서 계시면 한번 저희들이 올렸다가 잘린 그 명단 한번 보시면 한번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 번째 카테고리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 내지 성남시 그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지금 포인트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참 제가 뭐 이렇게 의심 제기하고 이거 드립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무 이상합니다. 저도 금융 쪽을 전공한 학자로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와서 참 또 의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래 3억을 넣고 3,400억을 가져갑니까? 그래서 그 은행 관계자가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 돈들이 다 우리 참 대장지구에 사시는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낸 돈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분양가 낸 돈, 그 돈을 해가지고 올라서 그 남긴 돈인데 그 대정 기획에 계신 분들이 지금 도로가 좁다, 교통 불편하다, 송전탑은 왜 이렇게 서 있냐, 지하화 좀 안 되냐, 여러 가지 하다가 국민청원까지 넣고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길이라도 하나 넓혀드리고
보드블록 하나라도 깨끗하게 깔아야 될 돈 3,400억이 소수의 이 주주가 몇 명이냐? 4명입니다. 네, 그 이름은 못 밝히는데요. 네. 그 4명의 돈으로 또 저 수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전부 성남시 관계자들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 점은 어떻게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가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의 그 아들인가요? 지금 그 근무를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화천대유하고 이 천화동인 저 칠란성 쌍둥이는 좀 달라요, 역할이. 예. 화천대유는 저 돈도 끌어오고 뭐 역할도 하고 실제로 시행사업을 한 회사입니다. 음흠. 그래서 거기는 1% 지분에 577억 가져갔고 예. 또 추가로 주택 분양을 하면서 2,352억 또 추가로 577억 말고 예. 또 이익이 남았던데 아직 배당은 안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천화동인 칠란성 쌍둥이 1호에서 7호는 3억을 넣어서 3,463억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예. 만일 이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님 아드님이 혹시 그 뒤에서 다 모든 걸 조종하시고 그림을 그리신 분이라면 여당 주장대로 야당 게이트라고 제가 부를게요. 스스로. 음흠. 그러나 이분은 지금 5년 전에 입사했다가 귀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6개월 전에 퇴사하셨어요. 6개월 전에. 또 6개월 전에 퇴사하셨어요. 그리고 예. 누구 회사인지도 모르고 예. 시행사에서 일을 하시는 그냥 직원입니다. 음. 직원 하나가 입사했다 퇴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야권 게이트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알겠습니다. 3억 넣어서 3,463억 가져가신 7개 그 칠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게 게이트지 그래. 입사했다가 저 건강에 문제가 돼서 퇴사한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걸 야권 알겠습니다. 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럴 때는 의원님 말이 안 되죠. 짧게 이제 짧고 굵게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뭐 그러니까 증거가 있을까요? 예. 어떤 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밝히지 못하는 그 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법인 7개 있죠. 예. 그 중에 그 저 이름들을 보시면은 이상한 이름이 좀 나옵니다. 이상한 이름이라 하면 이상한 이름이라 하면 이제 저 이 지사님의 그 가까운 분들이죠. 예. 그래서 가까운 이름은 분이라는 게 그래서 가족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지인을 더 말씀하십니까?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저도 저 실명법도 있고 네. 이게 보호도 해드려야 되지만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거 그랬나 이거 의심할 알겠습니다. 만했겠네. 예. 적어도 뭐 무고하다라고 하는 뭐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분명한 거는요. 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네. 그 의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수사의 문제는 법을 지켰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계약서가 어떻게 이런 구조로 쓰였는가.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었고요. 이번